안녕하십니까, 석상마라입니다.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좋네.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, 내가 차를 쓰면서 느낀 거거든. 내 차가 지금 코란도 스포츠 아니야. 근데 이 차가 처음 살 때는 한 2달, 석 달씩 기다려야 했던 차야. 2012년식인데. 근데, 이 차가, 말도 많고, 탈도 많던 6단 미션 장착된 차량이거든. 뭐, 연비가 안 나온다, 뭐, 고소 고발했던 차이지. 그래서 급하게 5단 미션으로, 차가 이제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바뀌었던 차야. 근데, 내가 쓰면서 느끼는 건데, 옛날에 구형 프라이드, 해치백 구형 프라이드나 엘란트라 때 보면 스틱 5단 미션 같은 경우 최고 속도가 5단에서 안 나오고 4단에서 나왔어. 뭐 그런 게 있었어. 그때는 왜냐면 미션을 공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. 근데 그때는 스틱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가 5단이 아닌 4단에서 나왔거든.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, 사람들이 경제 운전 TV 같은 데에서 60에서 80km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잖아. 근데 내 차도 60km 정도면, 평지 60km 정도면 5단이 들어가. 6단은 72km를 넘었으면, 평지에서 72km를 넘었으면 들어가. 6단이 들어가서 72km를 주행하는 거, 72km대에서 6단이 들어가서 주행을 하는 것보다 60km대에서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연비가 잘 나와. 그거는 정말 공감을 해. 근데 이제 장거리를 뛰면서 60km를 놓고 가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.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,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되고, 그래서 60km를 유지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. 왜냐면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60km 이상을 어떨 때는 유지도 했다가 어쩔 때는 뭐 해야 되거든. 왜냐면 자동 변속이 다운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다운 구간이 있어서 60km 조금 이상의 구간이, 그러니까 60km 좀 이상의 속도가 필요해. 근데 과속 카메라는 얄짤 그런 거 없이 안 봐주고 찍지.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또 줄이면 4단까지 빠지기도 하고 5단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있어. 근데 내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, 이 차가 연비가 뭐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다니면서 뭐 연비가 잘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니야. 뭐 케미칼을 사용도 하고 하지만 연비가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. 이게 처음에 새 차 나왔을 때 이게 11km였던가? 아마 맞을 거야. 내 기억이 맞으면 한 11km 정도 연비를 갖고 있어. 근데 내가 정말 60km대로 주행을 하면서 보면 답답이야 하지. 60km 주행을 하려고 그러면. 근데 이렇게 짐을 싣고도 한 10km대 나와. 연비는 10km대. 근데 그렇게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. 계속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. 길이 뭐 사람이 가면은 어느 정도 맞춰서 가줘야지. 뭐 방법이 없잖아. 내가 뭐 1차선을 타고 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길을 사람들 지나가게끔 내가 천천히 가고 싶으면 가차선으로 가는 방법뿐이 더 있어.
연비는 한 뭐 60에서 80km 정도만 유지하면 잘 나오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저 차의 그 문제는 미션이 가끔 꼬인다는 거였거든. 다른 사람들 내가 뭐 5단 미션 차를 안 타본 것도 아니고, 왜냐면 주위 사람들 다른 사람들 거 5단도 타보면 잘 모르겠는데 뭐가 틀려요? 물어보면 미션이 안 꼬인대. 미션이 안 꼬여요? 왜냐면 하고 알아들어.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한때는 과속도 해봤는데 얘가 내리막길에서 한번 밟아본 적은 있거든. 무리 안 주려고. 내리막길에서 밟아도 미션이 변속이 안 되고 꼬이는 경우가 있어. 그게 무슨 소린지 알거든. 내리막길인데도 탄력을 얼마나 나가나 하고 밟아보려고 밟으면 변속이 안 되고 그단을 물고 있고 앵거리고 차는 안 나가고 뭐 그런 증상이 있어. 그래서 그걸 몇 번 경험을 했거든.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그렇구나라고 알아들었지. 근데 그 기계라는 게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. 기계라는 게 당연히 그러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팔아야지. 어떻게 기업한테는 도덕적인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기업적이는 얘기하지. 근데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하고, 근데 기업은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왜 도덕적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난 종종 해. 근데 기업은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왜 도덕적이면 안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쓰면서 시스템 자체가, 근데 뭐 우리나라,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제조사들이 다 그래.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쉐보레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. 어느 특정 회사만 잘못된 게 아니야. 근데 기계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기능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야. 다기능. 왜 그랬겠어? 다기능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는. 저번에도 얘기했지. 너무 다기능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이 차도 다기능이야?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짐을 싣고 이 정도 편안하게, 솔직히 어떻게 보면 포터보다 편안하잖아. 그지? 포터보다 편안하게 이 정도의 짐을 싣고 4륜구동이라는 장점도 싫고 여러가지 편의장치들이 달려있잖아, 포터에 비하면. 그래서 그거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외국 거에 비교하면, 그러니까 외국계 차종이 많지. 거기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지. 너무 다기능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 얘기야. 내가 선택한 게 지금에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선의 선택이었어. 방법이 없거든. 아니면 그때 방법, 차 선책이 아예 구형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긴 했는데, 리모델링을 하려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 차가 더 마음에 들었어.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구형차 마음에 드는 걸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.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. 근데 그땐 이 차가 진짜 좋았거든. 왜냐면 일단 세금이 쌌고, 만약에 내가 살라고 하는 건 승용차가 되는 거고 얘는 화물차가 되는 거고 세금도 싸고, 세금 낼 돈으로 난 그만큼 여행을 다니자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값을 쓰고 돌아다니자는 마인드여서 그걸 아끼겠다라는 건 아니었어. 그 비용으로 다른 무언가를 하자. 어차피 낼 돈, 나는 여행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
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쓰고 다른 무언가를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새 차를 산 거였어. 그렇다고 그 구형차를 샀다고 해서 비용이 좀 덜 들어가긴 하겠지. 근데 수리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였거든. 너무 다기능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자꾸 얘기하지만 다기능 필요에 의해서 뭐 다기능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, 필요가 아니라 멋을 부리게 선택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게. 자동차라고 하는 건 기술의 발달에 의한 만큼 발전이 있겠지.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뭐 성능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.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.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서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면 에이 이러는 거거든. 난 이렇게 생각을 해. 어떠한 장사를 해도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충족을 시켜주는 가게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. 내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충족을 시켜주는 가게는 분명 성공하더라. 근데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되겠지 이러면 기대 심리를 충족을 못 시켜주면 그 가게는 망해. 근데 그 기대 심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. 근데 그 기대 심리를 충족을 시키려면 내가 엄청 바빠야 해. 나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직원이 바쁘다. 그러니까 널널한 가게는 될 수가 없어. 오늘은 여기까지.